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비트코인이 완전하게 회복을 하지 못했다라고 어제 시황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구간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을 드렸죠. 바로 22MA가 있는 구간인데요. 지금 가격이 소폭 하락해서 다시 22MA를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의 중요한 이슈와 더불어서 방향성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유발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는 GBTC의 유출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동안 좀 잠잠했었는데 지금 다시 그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보시면은 어제 하루 동안에도 6,900개 가까이 유출이 됐고요. 그리고 인베스코와 갤럭시 디지털에서 내놓은 신규 상품도 지금 560개 이상 유출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GBTC 유출보다 더 좀 중요한 문제는 지금 블랙락을 필두로 해서 블랙락 그리고 피델리티 등의 신규 ETF에서 지금 유입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보면은 4,400개 정도가 유출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일주일 동안의 흐름들을 살펴봐도 지금 비슷한 물량들이 유출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블랙락을 필두로 한 이 ETF들의 지금 유입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15,000개를 담았는데 어제 하루 동안에 750개 남짓만 들어온 겁니다. 네, 비트코인 개수를 이번에는 유입량과 유출량으로 봤을 때도 GBTC 유출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블랙락을 필두로 한 신규 ETF들의 수요들은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유출량이 크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요거는 시간 문제인 거죠. 지금 그레이스케일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36만 개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전체 처음 시작했을 때 대비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모든 ETF를 통틀어서 가장 단기간에 가장 큰 유출을 차지한 것이 GBTC가 지금 1위로 등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사회적인 관심들을 반영하는 것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유출됨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ETF들의 연간 수익 창출은 전체 ETF 중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지금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도 본인들의 수수료를 낮춘 새로운 상품들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이제 이거를 계속해서 높은 수수료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어떤 유출들을 방치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만약에 방치하더라도 나머지 물량들이 다 유출되는 거를 결국은 다른 수요들이 받아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은 다시 상승 랠리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흐름들은 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선물 거래 미결제 악정이 전반적으로 모든 거래소에서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그리고 있는 거래소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기관들이 가장 많이 거래하는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입니다. 지금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선물 거래 미결제 악정은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0일 동안에 매일마다 새로운 신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 2억이었는데 신기록을 갖다가 세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바이낸스와 이 CME의 선물 거래 격차가 정말 사상 유례 없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비트코인이 이제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으로 자리 잡았고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 상승과 더불어서 이제 파생 상품 거래 비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서 기관들의 주도는 더욱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의 어떤 사이클 대비로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MVT라고 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밸류와 이 트랜잭션을 가지고 비교를 한 수치인데요. 이번에는 MVTT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이 네트워크 밸류와 토큰의 이동, 토큰 트랜스퍼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 네트워크의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수치들을 가지고도 결국은 사이클 대비로 이것들이 어떻게 상승하는지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간들이 이제는 좀 상승장 추세로 접어들 때 굉장히 좀 고평가된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가 지금 노란색 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랠리의 초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격이 다 올라서 이제 시장이 끝난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 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그 찰나에 와 있습니다. MVRV와 실현 가격 밴드를 통해서도 전체적으로 사이클 주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대세 상승장 진입을 의미하는 2.4배 이동평균선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이제 돌파를 했다가 일시적으로 조정을 겪는 구간들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대세 상승장에서는 코로나 이슈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하향 이탈해서 여기를 터치를 했었는데 이후에 이 구간을 넘고 나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클 주기상으로는 이 구간에 좀 더 가까워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SOPR 수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은 수치에서 정점을 찍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 대세 상승장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지금 SOPR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익 실현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는 의미이고 지금 상한가 돌파한 후에 다시 추가 상승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쉽게 최고가를 경신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것이고 역시나 새로운 기록을 깨트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살펴보고 또 추가적인 지표들을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보고서를 통해서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 반감기만큼이나 비트코인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만 살펴보시면은 보통 반감기 전에 6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평균 61% 상승을 했고 반감기 이후 6개월 동안에 348% 평균적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사이클에서도 이 선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비트코인 가격 랠리는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외에 5월부터 연준의 금리 인하와 양적 긴축 속도 완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암호화폐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불장이라고 하는 랠리들은 반감기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현물 ETF 이슈가 추가가 되면서 그 흐름들이 빨라진 거죠. 그럼에도 지금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는 더 많은 상승들의 어떤 여력들을 남겨두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5월 달에는 금리를 이제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6월 달부터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인하를 하게 됐을 때는 일시적으로는 리스크 오프에 의해서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하반기 전반을 두고 봤을 때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월스트리트 투자은행이죠. 번스타인이 연말 비트코인 가격을 원래 8만 달러로 세웠는데 9만 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채굴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새롭게 강세 사이클이 시작되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유입세 그리고 채굴 능력의 확대, 채굴자 달러 수익 상승 같은 요인들로 인해서 주식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채굴주를 주목하고 있고 클린스파크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14.2달러에서 3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지금 단기적인 전망들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다시 42,000달러 수준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과매수 상태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암호화폐 온체인 분석가입니다. 윌리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요 중간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변수들은 남아있고 반감기 직후의 기점까지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중요한 구간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016년 당시에 2차 반감기가 지난 이후에도 가격이 제법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던 전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바닥을 쳤다 이런 관점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인 지표들과 더불어서 가격 동향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주말 이후부터 좀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단기 보유자들이 많은 물량들을 지금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많은 손실을 보고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7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ETF가 출시되었던 그 당시 이후로 가장 많은 손실을 기록하면서 매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익을 실현하려는 행위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투자자들은 7만 달러 이상을 기다리면서 그 이후에 이익을 실현하려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떨쳐낸 물량들을 다 떨쳐내고 나면은 다시 한번 더 이 구간에서 65K와 그 상단에 있는 이 구간에서 가격대가 굉장히 다져지기 때문에 이 구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더 상향 돌파하고 나면은 다시 가격이 이 구간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온체인 결과가 있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많은 투자자들이 베어마켓의 가장 바닥에서 사서 가장 저점에서 매수해서 가장 높은 지점에서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열망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했는지 그 수치들을 살펴보면은 정말 극소수에 달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는 크립토 윈터의 바닥 구간에서 사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구간에서 사서 최고점까지는 지난 두 번의 사이클에서는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고점 요 구간들까지 와서 팔았던 어떤 물량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2차 대세 상승장에서는 고작 0.5%만이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바로 지난 불장에서도 2% 안쪽밖에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최저점에서 사서 최고점에서 파는 건 매우 어렵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깊었던 조정 구간 바이더 딥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장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인내심과 그리고 판단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현재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촬영 시장 기준으로는 극도 탐욕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9시에 요게 수치가 변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치가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그리드, 즉 탐욕 단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김프 같은 경우는 이제 10% 하단으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9% 후반부에 머물고 있는데요. 요 흐름들도 앞으로 시황에서 틈틈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BD 지표 보겠습니다. 네,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했다가 또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벽과 매수벽 흐름 보시면은 우선 매도벽 같은 경우는 상단에 뚜렷하게 형성된 것들이 없고요. 72K 이후부터 좀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5K에 가장 뚜렷한데 지금 조금 옅어졌던 매도벽이 다시 두터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수벽 같은 경우는 지금 62K까지는 뚜렷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요. 60K를 상단으로 해서 두께는 좀 얇은 편이지만 아주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고래들이 좀 물량을 던져내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는 계속해서 홀딩을 하면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가장 큰 규모의 고래와 함께 움직였던 이 빨간색 고래도 이 구간에서는 오히려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보라색 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매수세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가격의 반등을 이끌었다가 다시 물량을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 같은 경우는 물량들을 계속해서 넣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좀 흥미로운 것이 개인 투자자 가장 적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이 주황색도 지금 약간은 매입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장 큰 규모의 갈색 고래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촬영 시점 기준으로 지금 65.4K에 머물면서 22MA에 정확하게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하락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세적인 부분들에서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을 했을 때는 볼린저 밴드의 하단에 있는 지금 61K 부근까지도 하락할 가능성들은 열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구간을 지켜내지 못하면은 50SMA가 있는 57K까지도 여전히 뭐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RSI 같은 경우는 지금 하락 추세를 이어가다가 지금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다시 또 조금 소폭 하락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죠. 지금 50을 딱 찍고 반등하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런데 4시간 봉으로는 지금 22MA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고 있고 RSI도 지금 50m로 하향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세적인 부분에서 약간은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흐름들을 지켜보면서 전략들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서 매물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네, URPD 지표상으로 봤을 때요. 지금 가격을 중심으로 상단에 조금 더 많은 거래 내역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들을 단기적으로 뚫고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션이고 쉽지 않지만 만약에 이 구간을 뚫고 가게 되면은 오히려 이 구간은 굉장히 옅기 때문에 오히려 70K까지의 이동은 더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히려 지금 가격 하단으로는 좀 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64K 초반까지는 또 하회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구간에 비해서 두텁진 않지만 굉장히 촘촘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관련 소식 하나만 전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설립자이죠.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연내에는 가능할 거라고 보지만 이번 5월에는 불가능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ETF 승인 시점이 다가오니까 SEC가 이더리움을 좀 증권으로 몰아가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공작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스카라무치 같은 경우도 갠슬러 위원장이 이걸 지연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